대부분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대한민국 노인은 가난하다. OECD 지표로 말하면 그분은 가난한 거예요. 왜냐?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셀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되게 고령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령화 전문가를 좀 제가 모셔왔어요. 안녕하세요. 케어닥이라고 스타트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는 케어닥의 대표 박재병입니다. 케어닥이 정확히 어떤 회사예요? 케어닥은 노인 돌봄 회사이고요. 병원과 집과 실버타운 혹은 요양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거를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봄이라는 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의식주 관리 서비스, 그래서 식사, 가사, 청소, 병원 동행, 준 의료 서비스, 일상적인 돌봄을 사람과 공간으로서 제공해드리는 거죠. 근데 이건 이미 원래 이런 돌봄이 있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돌봄 서비스 자체는 조금 많았고요. 다만 조금 영세하게 혹은 이제 부분적으로 했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플랫폼, 테크, ER 기술을 써서 이제 조금 더 새로운 부가가치, 밸류체인을 연결하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새로운 가치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얘기해주고 싶으셔가지고 나오셨는지. 일단은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하나랑 러셀님 뵈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반대로 시니어 사업 혹은 시니어 타운 사업, 과거에 돈이 안 된다 이런 편견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복지고 어떤 보조금 사업이라는 관점이 많았는데, 반대로 보면은 보조금 사업이었죠. 앞으로도 보조금 사업일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모든 노인을 정부가 커버를 못 하다 보니까 공공임대 시장도 커지는데요. 민간임대 시장, 즉 프리미엄 아파트 시장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프리미엄 시니어 케어, 프리미엄 시니어 하우징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더는 이거를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마치 시니어는 다 돈 돼, 혹은 시니어 하우징 모든 게 다 돈이 된다 라고 인지를 잘못하고 가시면은 사건 사고나 혹은 돈을 날릴 수 있는 기회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대표님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그러면 계기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뭔가 취업이 인생의 끝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절에 들어갈까? 절이요? 네. 스님 되려고 하셨어요? 네, 스님 되려고 했어요. 약간 진짜 스님 느낌 나요. 그래서 머리 밀고 네. 남해 보리암이라는데 실제로 입적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3년 정도 무전여행, 일도 하고 술래도 다니고 해서 깨달음은 없었고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한국에 왔고, 그때 생각난 게 저희 이제 할머니 치매가 있으셔서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데 좀 볼 수 있는 할머니들이 누굴까 하고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쪽방촌인 거예요. 쪽방 할머니랑 친해져서 할머니들 집에 들어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불편한 거 정리도 해드리고 하다가 한 분이랑 친해졌는데 동네 할머니들이랑 다 친해진 거예요. 할머니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제가 관광버스 한 대가 비는 날이 있어서 할매 소풍 갈래요? 했는데 50명 오신 거예요. 2대 빌려서 이렇게 가서 좀 친해지게 됐고 봉사단체를 만든 거예요. 소풍도 가고 집수리도 하고 영정사진도 찍고 모욕도 하고 이런 거를 했고, 의미가 좋아서 번 돈을 할머니 다 썼는데 할머니들 삶은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쪽방에 정부는 신경도 안 쓰고, 이거를 공부를 해보니까 정부는 절대 노인 돌봄을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어찌됐건 지금 고령화 시대를 되게 국가적으로 되게 문제점을 삼고 있고 전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뭔가 뉴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전혀 바뀌는 게 없다고요? 관심도는 점점 느껴지거든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말은 노인 인구는 이렇게 느는데 예산 증액은 이렇게 조금씩 늘어요. 근데 이게 매년 노인이 이렇게 느는데 예산은 이렇게 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의 공백은 매년 진짜 심각하게 늘어가는데 이거를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지금 대한민국이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건 누구보다 알면 예산 책정을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왜 안 잡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노인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크게 의료비랑 장기요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제도로 돼요. 근데 의료비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의료 비용을 쓰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은 결국에는 앞으로 발생하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하나를 두고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노인 돌봄에 대해서, 의료는 의료고 어르신들이 먹고 자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돈이 필요한데 지난 2000년부터 돈을 모았어요. 그거를 원래는 한 30년 정도 쓰고 앵꼬가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10년 조금 더 지나 다 써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노인분들이 생각보다 오래 사신다, 노인분들이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하나 더는 노인 인구의 성장이 생각보다 너무 가파르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돈을 다 쓴 거고, 러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더 늘리면 되는 건 아니냐. 늘리면 늘릴수록 적자가 커지는 거죠. 적자는 결국에는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갚기에는 금액이 좀 크다. 여기 지금 다 20대 분들이거든요. 갚을래요 하면 갚을까요? 갚으실래요? 그만큼 여기서 또 세금을 더 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 쉬운 거는 아니겠죠? 아니다. 노인 돌봄은 반대로 말하면 부가가치 생산이 아니라 소비 행위에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한대로 예산을 늘리기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표님께서는 그쪽 돌봄 사업이면 결국 시니어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돈이 안 들어오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될까?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저희 같은 큰 간병회사입니다 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에이지테크 컴퍼니라고 설명을 해요. 고령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걸 기술을 통해서 비용을 줄인다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붙인다든지 금융을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데이터를 쌓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다시금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한 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좀 그런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건가요? 일본이랑 비교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편인 건가요? 일본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한 지 한 26년 지나서 심각해졌어요. 근데 한국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말하고 10년 만에 발생하는 거예요. 16년이나 빨라요? 네, 이렇게 말하면 그냥 한 2배 정도 속도가 빠른가 보다 이렇게 체감이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한반도 역사가 몇 년일까요? 5,000년이요. 5,000년. 한반도 역사 아래서 인구가 5천만이었잖아요. 작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1,000만 명이 됐어요. 5,000년 역사 동안 1,000만이 됐어요. 다음 2,000만이 되는데 얼마 걸릴까요? 제가 문과 출신이라 13년만 있으면 2,000만이 됩니다. 그렇게나 빨리요? 네. 13년 만에 5천만 명 중에 2천만 명이 2,000만이 노인이 된다고요? 돼요. 이유는 뭐냐면 베이비부머, 노령화의 핵심은 베이비부머입니다. 즉 인구 피라미드에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노인이 되면 동시에 노령화 지수가 높아져요. 1, 2차 베이비부머, 그게 우리가 58년 개띠 하잖아요. 58년 개띠의 출산 인구가 늘었고 이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58년 개띠가 노인이 되는 게 올해 내년부터. 일본은 항상 따라간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매우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해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을 많이 줘서 돌봄을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제약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단체나 정부에서는 이거 민간화하자, 산업화시키자, 이걸 사업으로 바꿔서 부가가치를 만들자, 소비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행위자라고 점점 바꿔가야 되고. 좋을 것 같긴 한데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쌀 것 같은데 그런 건 얼마씩 내야 되는 거야, 한 달에? 그래서 이거를 좀 현재는 조금 프리미엄 시설들이기 때문에 최소 300, 400만 원 한 달에요? 네, 나가고 거기에 식사나 돌봄 서비스 전체 비용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돌봄 케어기버를 내가 한 달에 풀타임으로 쓰면은 식사비 아무것도 안 주고 월세 아무것도 지출 안 하고 3, 400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줘야 돼요. 그냥 사람을 써도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3, 400만 원이 비싸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대체적인 기회비용까지 고려해보면은 그게 막연히 비싼 비용은 아닙니다. 어른들이 3, 400이 어디 있어서 그걸 내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 근로소득으로 내시는 분들은 작고요. 대부분이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이 지금 OECD에서도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좀 가능하나요? 대부분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대한민국 노인은 가난하다, 시니어타운, 시니어 케어 서비스 못 받는다. 9시 뉴스에 폐지 줍는 할머니 장면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노인들 너무 가난해,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좀 잘못된 오해입니다. 왜요? 이게 OECD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일단은 이게 국가 간 비교의 지표가 아니고요. 한 국가 내에서 청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근로소득을 비교한 거예요. 20대 청년과 80대 어르신의 근로소득을 두 개를 넣고 나누기를 한 걸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에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이 일자리가 많은 나라에서는 노인들이 근로소득이 높을 거니까 노인이 가난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데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월세를 받으시거든요.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또 하나 더는 그냥 내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는 가난하시네요 말하고 말하지 않잖아요. 부자시네요 하잖아요. 부럽다, 부럽다 이렇게 하잖아요. 설명하는데 OECD 지표로 말하면 그분은 가난한 거예요. 왜냐?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부자 혹은 자산으로 나누면 대한민국은 OECD에서 탑5 안에 드는 부자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자녀들이 항상 효도하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자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솔직히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잘 연락도 드리고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더 바쁘세요. 회사도 있을 거고 직장 생활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한데 어르신들이 필요한 건 사실은 24시간 365일인데 24시간 365일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한계가 있는 거죠. 돈이 많다고 또 다 항상 외롭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결국 이러면 실버타운 어르신들 오잖아요. 근데 실버타운에 보면 어른 돌봄이 크게 종류가 제가 실버타운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거 요양원 동일한 단어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인 건가요? 크게 보면은 이제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의 기능입니다.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고 의료적 서비스까지 필요한 분들은 이제 요양병원이라고 하는데 가고요. 그게 한 1,4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요양원은 이제 4,5천 개 정도 되는데 이때는 돌봄이 자기 돈으로 하기보다는 보조금을 90% 정도, 정부가 90% 정도 보조금을 내고 여기에 필요한 식사, 돌봄, 의료, 준의료 이런 부분들을 비용을 내게 되는데 정부가 아무나 하진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재벌 회장한테 정부 보조금 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하고 근데 정부가 똑같이 모든 노인에 다 보조금을 주면은 너무 행복할 텐데 이제 지갑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서비스인데 필요할 거잖아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생겨난 게 실버타운인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실버타운으로 가는데 약간 실버타운 개념하면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고려장이라고 자녀가 부모님을 뭔가 책임감이 없이 그냥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한다는 좀 느낌이 아직까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요즘 인식이 어떤가요? 네. 요양병원은 이제 모시는 공간이고 시니어타운은 내가 가는 공간이에요. 조금 건강하시고 내가 다닐 수 있는 분들이 나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 나 밥하는 거 귀찮고 나 집에서 내가 넘어질까 걱정인데 간호사도 좀 있으면 좋겠고 이럴 때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시니어타운을 내가 결제해 들어가는 공간에 가깝고요. 근데 요양원은 자녀분들이나 더 이상 못 모시겠어. 힘들어. 좀 더 편하고 전문적인 공간에 모시고 싶어. 이때가 요양원인 것 같습니다. 아, 약간 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이 부익부 빈익빈들 돈이 좀 무섭긴 하네요. 근데 지금 결국 저희가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또 출산율 높이면 노인 고령화가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령화랑 저출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 이슈로 보면은 한 덩어리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생산성과 비용의 문제라는 관점인 것 같고 근데 저출산은 사실은 예를 들면 외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출산을 많이 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드는 노인을 국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네. 저출산은 외부에서 이렇게 끌고 올 수라도 있는데 고령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방법보다는 대응밖에 없는 거죠. 아, 이게 진짜 무섭구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건 실버타운이 약간 아파트 같은 느낌인 건가요? 이제 시니어타운은 보통은 그냥 집이에요. 집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거 문화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맨션형 혹은 주택형에 가깝다 보니까 시니어타운도 맨션형이 많아요. 대한민국은요? 한국은 주거 문화가 뭐 전용 타워형 아파트가 일반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타운들 개발되는 것들도 대부분 타워형 아파트처럼 시니어타운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아, 그럼 지금 그것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접근 가능한 영역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케어다 케어홈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디벨로핑, 그러니까 운영 서비스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 좀 큰 사이즈 이런 것들은 이제 자산운용사, 시행사들과 공동으로 이제 개발 운영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볼 수 있나요, 집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네, 저희가 큰 사이즈는 아마 이제 준공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가도 되나요? 놀러 오십시오. 찍어도 되나요? 찍어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어르신들도 같이 거주하시면서 지내고 있는 모습도 제가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대표님 마지막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케어닥이라고 하는 회사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시니어 시설들 안 좋은 시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시설들이 어떤 시설이다라고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부모님들이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거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시니어타운 혹은 요양원 같은 시설들이 예전같이 문제가 되는 시설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고려하실 때 좋은 시설로 가는 게 효도다. 효도의 관점을 이제는 내가 직접 하기보다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직접 하기보다는 좋은 시설을 모시는 것, 좋은 사람 쓰는 게 효도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좀 더 건전한 사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이도 나중에 실버타운 가실 거예요? 저는 가야죠.